요즘 제 주변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보면요. 반 이상이 가방에서 알록달록한 약통을 하나쯤 꺼내십니다. 비타민은 기본이고 오메가3, 유산균, 홍삼, 눈 영양제까지 저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고, 이걸 다 드시는 겁니까? 했더니, 응, 뭐든 안 좋다는 것보단 낫잖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형님, 그게요, 몸도 입맛이 있어요. 괜히 다 때려 넣었다간 탈나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러세요. 내 친구가 먹고 좋다잖아. 한 달 만에 얼굴이 확 펴졌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옆집 따라 사 먹는 영양제. 정말 내 몸엔 잘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분들에게 해드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작년 봄쯤입니다. 동네 후배 의사한테 들은 얘긴데 저도 듣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식들이 보내준 건강식품이며 친구가 좋다 한 영양제며 해서 하루에 12알 가까이 드신 겁니다.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눈 영양제, 관절 영양제, 간 건강 보조제까지요. 다 몸에 좋다고 하니 드시면서도 흐뭇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왠지 기운도 쭉 빠지고 눈 밑에 멍이 자주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답니다.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간 수치가 평소에 서너 배가 넘고 신장 기능도 뚝 떨어져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 간에서 해독해야 할 성분들이 겹치고 겹쳐서 간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중 일부는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상호작용도 있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게 다 누구는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드신 결과였습니다. 제가 그 형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우리는 밥도 짜면 못 먹고 싱거워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몸에 들어가는 영양제는 가리지 않고 다 넣으십니까? 입맛은 타고나는 건데 몸맛도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형님 한 분이 슬그머니 가방을 열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식이 보내줬다는 영양제 통이 주르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남이 먹고 좋았다는 말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몸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내 몸에 맞는 영양제가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볼 때입니다. 저는 지금 70을 훌쩍 넘긴 은퇴한 내과 의사입니다. 한평생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 몸을 만져보고 듣고 살펴봤지요. 하지만 정작 제 몸 챙기는 건 은퇴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바쁘게 일할 땐 아픈 줄도 모르다가 이제야 여기저기 쑤시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영양제를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또 모두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충이 아니라 아예 주식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밥보다 영양제를 더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할 때 만난 분 중에요. 진짜 인상 깊은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80 가까이 되셨는데 정말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영양제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메모도 철저히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어지럽고 입이 쓰죠? 머리도 자주 띵해요. 검사해 보니까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 해독에 좋다던 밀크시슬이랑
항산화 효과 있다던 루테인을 과하게 복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오메가3까지. 전부 간에서 대사되는 성분들인데 이게 겹치니까 오히려 간이 지친 겁니다. 이런 경우 드물지 않아요. 저희 또래 그리고 그 윗세대 분들은 특히 이 나이에 뭔가 하나쯤 먹어야 덜 아프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내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듣지 않고 그냥 남 따라 먹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 친구한텐 맞아도 나한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다 다르거든요. 내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지, 간이나 신장이 약한 편인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 영양제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60대 남성분은요, 늘 피곤하다고 비타민 B 복합제를 하루에 서너 알씩 드셨대요. 근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약에 포함된 비타민 B6 성분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도 설쳤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눈 영양제 하나 먹으려다 종합 영양제를 추가해서 사드셨는데 성분이 중복돼서 몸에 무리를 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듣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고르자.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냐고요? 그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몸에 맞는지,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영양제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아주 쉬운 팁들.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트에서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가격 비교하고 신선도 따지잖아요.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무작정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남들이 먹는다고 나한테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10가지 다 챙기려다 하나도 못 챙길 수 있어요.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적당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남말 말고 내 몸이 원하는 것부터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내 몸에 딱 맞는 영양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기본 식사를 우선으로 하고 유행보다는 균형을 따진다. 요 3가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내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78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늘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서 비타민제며 자양강장제며 이것저것 사 드셨어요. 그런데 피로는 계속되고 오히려 배가 더 더부룩해졌다고 하더군요.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꽤 심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비타민이 아니라 철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이고, 나만 몰랐지. 내 몸이 피를 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던 거였구만. 이처럼 무작정 보충하기보단 먼저 검사를 해보고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건강검진 가능하니까 꼭 받아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가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어디가 아프진 않은데 뭔가 불안하니까 일단 영양제부터 먹어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몸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예를 들면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다. 그럼 단백질 부족이거나 철분 부족일 수 있어요. 계속 입안이 헐고 피곤한 게 오래간다. 그럼 비타민 B군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혈액 검사 한 번이에요. 혈액은 우리 몸의 택배 기사입니다. 각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배송해주고 찌꺼기를 해소해 갑니다.
그런데 피가 탁하거나 그 안에 실려야 할 게 빠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세포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바로 혈액의 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는 그냥 빨간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철분, 단백질,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 호르몬까지 다 들어 있어요. 피가 탁하거나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영양을 못 받고 면역은 약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기 전엔 반드시 피 상태, 간 수치, 신장 수치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식사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난 입맛이 없어서 뭐 먹는 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영양제만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80 넘은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유산균 한 알, 점심엔 종합 비타민, 저녁엔 홍삼 드시는데 정작 식사는 김치에 밥만 겨우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못 채우니까 영양제만으론 부족합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중심은 항상 식사입니다. 예전처럼 제철 나물 조금, 두부 반모, 된장국 한 그릇 정도만 드셔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는 위에서 하죠? 그런데 약이나 영양제는 위에서 녹기만 하지 실질적인 처리는 간이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대사라고 해요. 이 간이 영양제 속에 있는 성분들을 분해하고 필요한 건 다시 혈액으로, 필요 없는 건 신장으로 보내죠. 근데 간도 사람입니다. 나이 먹어요. 60 넘어가면서 간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요. 간세포의 해독력도 줄어듭니다. 이걸 모른 채 좋다니까 이것도 먹자 하고 영양제를 계속 쌓으면 간이 과로를 하게 돼요. 제가 아는 70대 중반 어르신은요. 하루에 16알 넘게 복용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5가지 성분이 간에서 동시에 대사되는 거였고 결국 간 수치가 4배 가까이 올라가서 입원하셨습니다. 간에서 정리 못한 찌꺼기는 신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간이 과로를 하면 신장까지 무리가 가는 거죠. 나이 들어서 신장 망가지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혈액 투석이라는 거 시작하면 평생 갑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꼭 기억하세요. 간은 해독 공장, 신장은 하수 처리장입니다. 내 몸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독이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의 역할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걸 보충해서 몸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거나 세포의 재생을 돕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충분한 걸 더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몸에 비타민 D가 충분한 상태에서 또 챙겨 먹으면 뼈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슘 흡수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자, 이제 유행 따라가는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 83살 어르신이 동네 마트에서 요즘 눈에 좋다더라 하는 제품을 10통이나 사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셨냐고 여쭤봤더니 옆집에서 이거 먹고 시력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확 마음이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황반변성이 있었고 그 제품은 눈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고용량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눈 질환도 다르고 필요한 성분도 다릅니다. 유행이 아니라 내 눈, 내 간, 내 뼈에 뭐가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요즘 유산균 좋다니까 다들 먹죠? 근데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유산균도 종류가 많고
어떤 균주는 어떤 장에만 잘 정착해요. 예를 들어 대장에 좋은 균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소장 기능이 안 좋으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냥 비싼 돈 내고 바람 쐬고 오는 셈이에요. 예전에 80 넘은 어르신이 오메가3가 좋다길래 2달 드셨는데 오히려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자주 나서 오셨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이미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던 그분은 거기에 오메가까지 더해지니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졌던 거예요. 유행은 신문, 텔레비전이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유행을 모릅니다. 필요 없는 걸 계속 밀어 넣는 건 결국 내 장기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과다 복용입니다. 이것도 좋다니까 먹고 저것도 좋다니까 또 먹고 하다 보면 간과 신장이 제일 먼저 피곤해집니다. 70 중반 남성분인데 하루에 20알 가까이 영양제를 드셨대요. 물론 전부 좋은 성분이긴 했지만 간에서 대사되는 성분이 겹치면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가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죠. 간은 말이 없습니다. 아플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영양제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 하나만 따로, 오메가만 따로 챙기는데 사실 몸은 모든 영양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건강해져요. 활동성, 재생 능력, 면역, 에너지 이건 다 각 영양소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만 드셔도 철분 흡수는 도와주지만 다른 비타민 B나 미네랄이 없으면 기력이 회복되진 않아요. 마치 시골집 장독대가 하나만 튼튼해선 안 되듯 여기저기 골고루 받쳐줘야 집이 무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노화와 관련된 영양소 이야기도 해볼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기력 저하와 뼈 약화입니다. 이럴 땐 항산화제나 칼슘 같은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용량도 내 몸에 맞게 조절돼야지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 있으신 80 넘은 어르신은 칼슘을 과하게 드셨다가 변비로 고생하신 적도 있어요. 모든 게 적정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은 밥이 아니라 그 밥으로 만들어진 혈액으로 삽니다. 피가 좋은 육수처럼 영양이 풍부해야 그게 세포로 가고 몸이 돌아가는 겁니다. 혈액 속에 아미노산, 미네랄, 철분, 수분, 호르몬이 균형 있게 있어야 위세포, 간세포, 심장세포가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수분과 소금의 균형입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세포로 잘 들어가려면 삼투압이 필요해요. 그 삼투압을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요즘 짜게 먹지 말란 말에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물은 드시는데 계속 갈증이 나고 소변으로만 빠져나가는 분들 계시죠? 이건 세포 속에 물이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국물도 못 마시고 물만 마신다는 분들, 미역국 같은 맑은 국 한 그릇이 오히려 세포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문가 상담과 건강검진의 활용.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약사나 의사에게 꼭 한 번은 물어보세요. 몸 상태에 맞춰 조언을 받는 것, 이게 진짜 건강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정기검진도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피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영양제도 딱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맞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사실 영양제나 약보다 중요한 게 뭐다?
네, 맞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지켰으면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뼈는 아플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한번 부러지면 그때서야 이제 큰일 났구나 싶죠.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그랬어요. 80 넘은 할머님이 겨울에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골반뼈가 부러져서 6달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뼈가 약해졌단 걸 넘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80이나 되셨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햇볕이에요. 그 중에서도 칼슘은 음식에서 섭취가 부족하니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어드니까 일반 칼슘제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기산 칼슘이나 액상 칼슘처럼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들도 있으니 본인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뼈는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콜라겐, 비타민 K, 아연 같은 성분도 골밀도 유지에 관여하니까 뼈 건강 영양제는 종합적으로 구성된 걸 고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골밀도 검사 한번 꼭 해보세요. 내 뼈 상태를 알아야 맞춤 영양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영양제. 요즘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암보다 더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치매 예방엔 뭐가 필요할까요? 뇌에 좋다는 영양제도 영양제이지만 핵심은 혈관 건강과 수면의 질입니다.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으니까 혈액이 도달하려면 동맥혈류가 원활해야 해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이 뇌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상담받고 복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수면 중에 뇌세포가 재정비되고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에 숙면이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때 도움되는 영양소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비타민 D는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을 도와줘서 밤에 잠이 잘 오게 합니다. 햇볕 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게 뇌 건강이 시작입니다. 홍삼과 체질. 홍삼은 참 논란이 많은 영양제예요. 어떤 분은 기운이 막 솟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열이 난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홍삼은 기본적으로 몸을 뜨겁게 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냉한 체질, 쉽게 감기 걸리고 손발이 찬 분들한테는 참 잘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손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홍삼을 드시면 더 열이 올라서 불면이나 두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홍삼을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식후에 드시고 한 달 정도 먼저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는 걸 권합니다. 영양제는 내 몸에 맞느냐가 핵심이에요. 남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 드시지 마세요. 영양제 선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건강해지려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고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80 넘은 어르신 한 분, 관절에 좋다는 친구 말만 듣고 3해 넘게 초록이 홍합 분말을 드셨대요. 속은 괜찮았지만
관절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알고 보니 그 제품은 기름 성분이 아닌 단순 분말이라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 영양제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있는지. 둘째, 내가 먹는 약과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셋째, 내 몸 상태와 맞는 용량과 제형인지. 필요하면 일반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분해서 선택하세요. 가루, 액상, 캡슐, 알약 어떤 형태든 내 위장 상태에 맞춰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지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약을 줄이는 게 건강이고 잘 고르는 게 지혜라는 것을요. 우리가 젊었을 땐 그냥 아프면 참고 일했고 먹고 자면 낫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기운 빠진 날, 무릎이 욱신한 날, 밤새 뒤척이는 날. 그게 그냥 늙은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말 걸어오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잘 듣고 조용히 돌보는 것.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여든이라도 어떤 분은 마당을 뛰고 어떤 분은 누워 계세요. 누구는 칼슘이 필요하고 누구는 오히려 과해서 속이 쓰리죠. 누구는 홍삼이 보약이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영양제는 남이 먹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이 기준이다. 살아보면 참 별거 아니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물 자주 마시고 햇빛 조금 쬐는 것. 이게 결국 노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관리를 잘하면 오래갑니다. 노화는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몸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GSM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와 따뜻함을 전해드릴 GSM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